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도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낮에는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수능을 통해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량도 많고 학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저의 걱정을 눈치챈 엄마가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미션에서 나에게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거, 내 미션을 해서 얻은 작품이야.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전문대 1년 학비로 쓸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4년 대학은 몰라도 전문대는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대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음에 와닿는 소중한 선물에 감동을 받은 나는 통장을 받아 고맙다고 말하며 울었어요.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고 1년 뒤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잘했어, 며 기뻐해 주시고 나도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와 공부로 정신이 없었지만 졸업 후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대형 병원 원무부에 취직하게 되었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 선물을 사고 삼겹살을 많이 사왔어요. 엄마가 많이 드실 수 있게요. 지금은 30살이지만 나중에는 소갈비를 사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엄마는 제 속삭이는 소갈비가 더 맛있다며 돈을 모아서 이 사주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월급이 많아지면 엄마도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하루 일을 준비했어요.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신 원무과 과장님은 절 잘 챙겨주시고 엄마가 끝장을 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푸실 때도 병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첫 직장에서 힘든 기업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좋았던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병원 1인실과 특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자주 오던 남편이 어느 날 재계약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연정 씨의 저 사실대로 말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아내를 너무 괴롭혀서 저하고 사회까지 나빠지게 되어 이혼하게 됐고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은 연정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좋아해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과거를 따지지 않지만 사장님에 비해 너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딸리는 것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저는 직접이 아닌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남편의 대시로 결국 사귀자고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서놓은 책에 다짐하듯 말했어요. 본가 식구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할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 초대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 그래도 결혼인데 부모님을 뵈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 있지만 정말 욕심도 너무 많고 남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 정 같은 십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엄마에게도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니 왜 그렇게까지 아쉽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결혼식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해도 되니라고 말해주셨고, 남편은 장모님께 큰 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더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둘이 서로 행복하게 살되 결코 우리 연이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서로 잘못된 부모를 만나 지금까지 고통받던 것이라도 아끼며 살아야 해.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행복하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교회의 전원주택을 직접 인테리어해서 동화 같은 집을 꾸몄어요. 와, 정말 이런 집에 사는 거야? 꿈 같아. 남편도 정말 좋아하고. 그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오늘부터 쭉 살 거야? 라며 흐뭇한 얼굴로 웃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엄격히 차단했고, 우리가 사는 곳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신호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아왔는데, 길가에서 만났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사랑동네까지는 알았지만, 집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하니 남편은 자기가 오겠다며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처 카페에라도 가자고 하니 신우는 야, 우리가 카페 나가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바로 집으로 가 앞장서 얼마나 잘해놓고 사라진 보자라며 다짜고짜 반말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제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처 카페로 모시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저를 붙잡고 흔들며 남자나 완전 흘려놓고 멀리 마음대로 못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얼른 가자고 빨리 앞장서라고 하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사는데 알려줄 것 같아요. 당장 하여 아니면 경찰에 폭력행위를 신고할 테니까 라며 호통을 치자 그 자제 팔을 놓고 가버렸어요. 저한테 나중에 두고 보자 는 말도 잊지 않았죠. 남편은 안 되겠다 며 당장 집을 나갔어요. 저는 꿈에 그렸던 집을 파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까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오늘 그러시니 어머니나 아가씨도 싫어하실 텐데요.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동네까지 찾아오셨는데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며 결국 집을 팔아버렸죠. 아쉽기는 했지만 새로 옮긴 아파트는 남편이 정성껏 꾸몄어서 정말 예뻤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해서 남편이 더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남편의 마음에 고마웠어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고마웠다고 하니 남편이 아니야. 다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만큼은 상처 안 주고 싶어 하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1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의논할 것이 있다고 말했죠.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아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사실 오랜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혼해서 미국 질랜드로 가는데 남자애가 아이를 싫어한다며 제 딸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이 없어서 사실은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고는 있었거든요. 재현이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딸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가 어디 가겠어요? 내가 그런 상황을 봐도 참고 싶다는 게 말이죠. 남편은 내 손을 꾹 잡고 고맙다는 말만 계속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려왔어요.
딸아이에게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멀리 갔다고 했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나이는 자꾸 우리 눈치를 보더군요. 태연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고 하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는 순백한 피부와 밝은 미소로 볼수록 정이 들고 예뻤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이를 대해왔고, 아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어느 날 제 손을 잡았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끼는 딸이 아주 예쁘지 않니? 말하다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정성을 들였어요.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핏줄상의 딸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딸로 생각했고, 우리 딸도 그것을 알았는지 엄마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많아지니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딸이 아직 어리지만 제가 아들을 꾸짖을 때 옆에서 곧잘 도와주면서 어울렸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도 딸이 다른 사람의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도 누나를 잘 따라했어요. 아이들이 크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딸은 대학에 다니고 아들들은 중학교에 다니던 중에 남편께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마르고 토하는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데려가니 위암 3기였어요. 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수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 몰래 펑펑 울었어요. 이럴 때에도 남편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급격한 슬픔 속으로 빠지고 남편은 어려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도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의사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을 돌보면서 힘든 날들을 보냈어요. 딸이 학교를 휴학하며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댁에 연락했어요. 아들이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우주 차려서 내 아들이 병에 걸렸는가? 당신이 최악이 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냐? 당신만을 신경 써도 당신 남편은 쭉쭉 빨아먹어 버릴 텐데, 그렇지 않나? 내 손자들까지 그렇게 되게 될 수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사람 아픈데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셨지. 다짜고짜 이들을 데려간다니요. 나 안 보고 산다는 놈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기 집에도 필요 없다. 손자들은 얘기가 달라지지. 그들은 우리 아이를 가져가야 된다며 무조건 집에서 아이들의 짐을 챙겨서 데려간다군요. 저와 딸아이가 다 병원에 있고 바쁠 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되돌려보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 남편이 나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치 니모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따님에게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후 어릴 적 보육원에서 혼자 성장한 분입니다. 나를 찾은데요. 그분의 언니는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언니를 대신하여 잠시 동안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제의를 했는데 이를 위해 우리 가정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집은 어려운 상태였고 남편도 점점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자녀에게 돈 때문에 그것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간청했죠. 그 모습을 본 딸은 이해했습니다. 엄마, 나 이모하고 살다가 올게.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살다가 올 거잖아. 그래서 만약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 꼭 그것을 보답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딸은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하고 잠시 후 친구 이모와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딸의 침묵 속에 보내준 돈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더욱 정성을 쏟았죠.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자주 오던 아들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끊겨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병원에서 돌보는 동안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바쁘게 지내면서 많이 피곤했어요. 가끔씩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아들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모두 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들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까 팔만이한테 각서낼 동안 어떻게 할 거니? 그때야말로 협박하지 말라고 큰아들이 말하자 작은아들은 루퉁명스럽게 말하며 누나, 우리 친거 아니라며 도망간 아빠. 정부인 딸이라며 근데 어떻게 우리는 뒷전이고 남의 딸만 챙겨 같은 여자라서 런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나 너 2차 병원에서 키운 적 없어 라고 하자 큰아들이 코웃음 치며 우리도 이제 알 거다. 아니니까 그만해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가족들하고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데려가 사업전에 휴한 거잖아.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서 한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는 계속해서 저를 비웃는 것처럼 빈정거렸고 이제 혼자 잘 살아보세요. 우리 괜히 찾아오지 마시고 라더니 형이 고가를 버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왔는데 무작정 남편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내 아들 망가뜨리면서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거 당장 내놔. 넌 그거 갖고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어머니의 초조차 없어요. 그 사람 경험이 다 쓰이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제가 일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내야 할 재산도 조사를 못하는 것 같냐? 내가 뒷조사를 하기 전에 네가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다고 큰 소리를 치네. 아들들까지 전화해서 할머니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만큼 사용했으면 남은 것은 할머니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엄마도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들들에게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고 슬퍼요. 밤새 남편의 통장을 뒤져서 보니 그나마 조금 남은 게 하나 있더군요. 저는 아들들에게 주는 마음으로 그 통장을 치워 할머니에게 줬고 예전에 남편의 인테리어 업체를 친구에게 남겨받았던 지분 2개도 시어머니에게 다 넘겼어요. 이제 저는 고된 일상을 시작해야겠어요. 집안에 남아있던 것들은 거의 다 팔아먹었지만 얻는 것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시작해서 일하던 중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남편을 생각하다가 많이 울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아들들은 가끔씩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요청하는 액수는 용돈 수준이 아니었고 항상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벅차게 벌어놓은 돈을 준 후에는 아들들이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잊혀질 때쯤 다시 찾아와서 몇백만 원씩 요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손으로 키워온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의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과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서 몸도 나아지 않고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누워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에 차 나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아들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좀 해보려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니? 네가 내 손자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이 집이라도 내놔야지. 어머니, 이 집은 안 돼요. 제가 왜 이 집을 못 팔고 있는데요? 이거 다 그 사람이 직접 고치고 꾸민 거예요. 그 사람 손에서 묻은 집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하자 아들이 엄마 아파서 일도 못 나가면서 어떻게 해줄 건데? 나랑 성윤이 벤처기업 만들 건데. 하나라도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기 인생만 생각해라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내가 어디 동구할 때 있는지 알아볼게. 따라서 둘째 아들도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엄마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라고 했고 시아마리아 큰 아들도 코웃음을 치며 웃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지켜줘야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는 건지 야 나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친손자보다 애들이 이 집을 갖는 게 맞지? 어쩌면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잖아 라는 시어머니의 말투로 전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정도는 전혀 안 돼요 라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화를 내더니 조만간 나갈 거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밤새 훌쩍훌쩍 울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이 지난 후 샤먼과 아들들에게 시달리던 중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야, 재현이야. 한국에 들어갈 거야. 엄마를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제 언니는 왜 우는지 물었고 저는 그동안 참던 감정이 터져서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자기가 떠날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샤먼과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너희가 직면한 상황은 어떠한가 나 확인할까? 아들은 야근을 하고 또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네. 나는 오늘 침실에 적정히 차려둘 것을 부탁했는데 결국 아들들에게 인류를 시켰어. 아이들이 짐을 챙겨 거실에 놓는 도중 딸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갔다 하니 나한테 할머니도 아니시죠? 이선자라고 해요. 오늘 저는 신년정시 법률 대리인으로 왔어요. 라며 딸이 명함을 건넸어.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 대기업의 법무팀에 입사한 거야.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것을 알아챈 딸이 회사의 출근 날짜를 미루고 나의 변호사를 맡아주었어. 이선자 씨는 이 집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어. 권리가 없어요. 이 집은 아버지 김상호 씨의 것이니까 상속이나 고 자녀들한테 권리가 있고요. 그 관리자는 배우자인데 자녀들은 각각 일인데 그동안 아들 김성진과 김성윤이 받아간 돈을 따져보면 두 아들도 이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며 아주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질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 버렸어요. 저는 딸을 붙잡았어요. 그동안 서름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말. 그동안 공부 때문에 연락만 못했어서 너무 미안해. 라며 딸도 눈물을 머금었어요. 저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엄청난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딸에게 따로 연락해서 맡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머니가 저러니 아빠가 미리 다 손을 써놨어. 남편이 제 마음이 연약해서 재산을 저에게 남겨놨다가 가짜 어머니에게 다 빼앗길까봐 따로 모아둔 재산을 딸이 독립할 때가 되면 오픈하기로 유언장을 써 맡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부탁한다. 고 하면서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 소리가 매우 달라진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엄마, 우리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해. 우리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다 해결해 줄 거야. 이제 남처럼 살지 말자. 나는 우리가 그냥 다른 가족들처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더 많이 널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할머니와 함께 와서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하잖아. 나는 그걸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 집에서 날 쌓아온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친아들들보다 내 딸 재원이가 더 소중한데,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길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며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끝났어요. 내가 그토록 키우지 못했던 일이지만 할머니와 한통속이 되어서 자를 괴롭힌 일을 다시 생각하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아들들도 더 이상 저에게 오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이 결혼도 해서 사위도 생겼고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좋은 곳이 있다면 휴가 때 꼭 저를 함께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그저 제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도 되는 거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며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